안녕하십니까. 진짜 배기 아쿠아포닉스를 알려드리는 피쉬 히어로입니다. 자, 오늘은 알카리너티, 그 알카리너티를 높이는 방법, 즉 다시 말하면 pH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쿠아포닉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pH가 춤을 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들쭉날쭉 계속해서 움직이고 그 폭이 넓어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물이 가지고 있는 pH에 대한 버퍼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영어로는 버퍼링 capability 또는 버퍼링 ability라고 하는데, 그럼 이 알카리너티를 높여서, 즉 버퍼링하는 능력을 넓혀주면, 높여주면, 증대시켜주면 pH가 크게 춤추는 현상을 줄여줄 수 있어요. pH는 아쿠아포닉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고기의 경우 약 20에서 30분의 시간 동안에 pH가 1 이상 움직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pH 6.5에서 8.5 사이에서 생존이 가능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종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통상 7.0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0.5 정도 움직이거나 또는 7.5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0.5 정도 움직이는 것까지만 용인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알카리너티가 부족하여서 pH가 춤을 추거나 또는 pH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누구한테? 기본적으로 물고기에. 더 나아가서 식물의 경우도 pH 6.5 정도를 최적의 pH로 생각하는데, 이것에 문제가 생긴다면 식물의 생장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농사는 이른바 폭망각이 되겠죠. 어떻게 방지하냐고요? 어떻게 막냐고요? 매우 쉽습니다. 알칼리너티를 높여주는 보조제들을 첨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주면 됩니다. 물을 조정할 때는 통상 무엇을 사용합니까?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것처럼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 칼륨이라고 한국말로 하죠. 그래서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이 경우에는 아예 정제로 나와 있는, 소리 들리시죠? 95% 순도의 일종의 분말 형태고 펠렛 형태고요. 또는 그것을 물에 탄 수산화 칼륨 용액,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의 다른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하이드록사이드 칼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다니다 보면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즉 중탄산 나트륨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우, 큰일 날 소리를 하십니다. 양식만 할 때에는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즉 중탄산 나트륨을 써요. 오히려 그것이 양식만 하는 경우에는 물고기의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주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아쿠아포닉스에선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고요? 아쿠아포닉스는 민물에서 식물을 기르고 있는데, 거기에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즉 중탄산 나트륨이 들어가면 Na+가 뭡니까? 소금이에요. 소금을 집어넣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소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식물은 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나트륨의 수치가 1리터당 50mg, 즉 50ppm이 넘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식물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칼슘과 포타슘, 즉 칼슘과 칼륨을 흡수하는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독극물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식물은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일 왜 벌어집니까? 식물 재배와 물고기 양식 두 가지 모두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쿠아포닉스인데, 그 둘 중에만 하나만 아는 절름발이 가짜 아쿠아포닉스가 판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아쿠아포닉스, 알칼리너티 어떻게 증대시켜서 어떻게 pH에 춤추는 현상을 막는다고요? 수산화 칼슘, 그리고 수산화 칼슘, 그리고 수산화 칼륨, 즉 포타슘을 이용해서 충분히 예방하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중탄산 나트륨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더 재미있고 신나고 유익한 아쿠아포닉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피쉬 히어로입니다.